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마른 체질의 위장병입니다. 사람 보면은 바짝 마른 사람이 있고 퉁퉁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마다 위장병이 다르게 나타나고 또 위장병의 증상들이 전혀 다릅니다. 대개 마른 사람들은 보면은 살이 얇아서 위장벽도 얇습니다. 그래서 예민하죠. 매운 거, 너무 짠 거, 자극성 있는 걸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위장병이 오더라도 자극적인 것에 예민해서 오는 위장병, 예를 들어서 속이 쓰리다든지 너무 아프다든지 따끔따끔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반대로 뚱뚱한 사람을 보면 살집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배고프면 못 참아요. 또 많이 먹어야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먹고 더부룩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마른 체질에 비해서 뚱뚱한 체질은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느냐? 밥 먹고 나면 졸립다. 속이 비면 쓰리다. 배고플 때쯤 되면 너무나 예민해진다. 이렇게 마른 사람의 위장병과 뚱뚱한 사람의 위장병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마른 사람의 위장병과 뚱뚱한 사람의 위장병의 치료법이 다릅니다. 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마른 체질의 위장병인데요. 마른 체질의 위장병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입니다. 위기가 부족해지는 증상, 위무력증, 위하수죠. 이런 사람은 대개 204이나 보증익탕 같은 걸 쓰는데 위무력증이나 위하수가 오는 사람들 보면 뚱뚱한 사람보다도 마르고 배살이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대개 보면 눈딱부리가 두툼하게 나온 게 아니라 눈이 쑥 들어갔어요. 눈이 꺼져 있어요. 그냥 마른 것이 몸만 마른 게 아니라 눈도 마르기 때문에 눈이 꺼져 있어요. 근데 눈은 한의학에서 비위로 봅니다. 위장으로 보여요. 그래서 눈이 쑥 꺼진 사람들은 대개 보면 위무력증이나 위하수 등이 잘 나타납니다. 그걸 위기부족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203과 보증익탕을 투여해야 위장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보증익탕이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실 이게 보약이거든요. 근데 위를 보강해서 위가 좋아짐으로써 위기가 든든해져서 피곤이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면서 피곤이 없어지는 이럴 때 이제 보증익탕을 이용하죠. 위음부족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양이 허한 것과 음이 허한 것이 전혀 다릅니다. 양이 허하다는 것은 얼굴이 둥글럽적하면서 배꼬래가 크고 살집이 있고 살이 퉁퉁한 사람들이 양이 허하기 쉽고 기가 허하기 쉬워요. 위음부족은 마른 사람이에요. 살집이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런 사람은 아주 살찌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뚱뚱한 사람 살 빼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살찌는 게. 그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위음부족증에 의해서 위장병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위축성 위염이라고 그러는 병이 잘 오고 장상피 화생이라는 병이 잘 나타납니다. 그게 다 위음부족증의 종류입니다. 이럴 때
이 병명,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음 부족증이 마른 사람한테 나타난다. 그런 사람들은 이기탕이나 양열 사물탕 같은 이런 약을 써줌으로써 위음 부족증을 치료합니다. 즉 위축성 위염이나 장생피 화생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이기탕이나 양열 사물탕으로요. 그 다음에 신기가 부족입니다. 신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독특한 한의학의 이론인데 한의학에서는 밑불이 좋아야 소화가 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위장 장애가 있어서 위장약을 써도 낫지가 않습니다. 밑불을 좋게 해주는 그런 약을 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럴 때는 신기환이나 육미지황환을 쓰는데 이 육미지황환이 대개 보면 신허에 나오는데 신기 부족이죠. 신허에 나오는데 신이라는 건 홍팥입니다. 홍팥은 밑에 있는 거예요. 신허의 증상 중에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창만이라는 이론이 나오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밑불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개 어떠냐면 말랐으면서 얼굴이 각이 졌는데 갸름하게 각이 졌습니다. 네모나게 각이 진 게 아니라 갸름하게 각이 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기가 부족해서 위장병이 생깁니다. 또 중기울체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신경성 위염 등이 중기울체에 의해서 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행기양소산이나 정전감이진탕을 쓰는데 대개 어떤 사람이냐면 광대뼈가 나온 사람입니다. 네모진데도 보면은 이렇게 생긴 광대뼈가 나온 사람이 중기가 울체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도 위장병이 오면 어떠냐면 광대뼈 부위에 기미가 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행기양소산이나 정전감이진탕을 써서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신경성 위장 위염을 치료해주면 중기울체가 풀리면서 광대뼈에 기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른 체질의 위장병의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마른 모형으로 생겼느냐 또는 얼굴이 갸름하게 길게 네모나게 생겼느냐 또는 정사각형으로 네모나게 생겼느냐 얼굴이 돌출됐느냐 함몰됐느냐 이런 생긴 모습에 따라서 그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위장병이 중요한데 마른 체질들은 바로 이런 원인에 의해서 한의학에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장은 토의 장기로 우리 몸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위장이 고장나면 연쇄적으로 몸이 전체가 고장 나는 것입니다. 위장병 나는 속이 안 좋은데 너무너무 피곤해. 아무리 보약을 써도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장을 좋게 해주는 치료를 해주면 저절로 피곤이 없어지고 기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의 장기로 우리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장이 안 좋아지면 자궁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자궁에 이상이 있으면 위장이 안 좋아집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자궁에 이상이 있어. 예를 들어서 생리통이 있다든지 생리가 지지하게 오래 끈다든지 또는 생리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쳐주면 바로 위장이 치료가 됩니다. 또 위장이 안 좋아지면 오십견이 오기도 합니다. 비위는 사지마를 주관합니다. 오십견이 사지에 있죠. 그래서 위장이 안 좋아지면 오십견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십견이 치료되면 바로 위장도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위장이 안 좋아지면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때 두통은 전두통이라 그래서 이 앞부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두통이 오더라도 뒤에서 두통이 오느냐 앞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위장과 관련된 두통은 앞에서 두통이 나타납니다. 전두통이죠. 위장이 안 좋아지면 소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든지 마려워서 갔는데 시원찮게 나오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같은 증상의 위장병도 그 원인과 치료는 체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 안에서의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른 체질의 위장병과 살집이 있는 사람의 위장병은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른 체질의 위장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 하나로 꼽는 게 바로 위장병이죠. 유전적인 원인도 있지만 식습관 등 생활 습관의 영향 등으로 위장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한의학에선 생활 습관뿐 아니라 체질에 따라 위장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치료법도 처방한다고 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위장병 가운데 마른 체질의 위장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조성태 박사님이 강의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조성태 박사님 모셔볼까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 오래된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던 분 중에 마른 체질을 가진 환자분의 사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바짝 마른 70대 노인입니다. 평생 살이 안 쪄서 살이 찌고 싶은데 소화가 잘 안 돼서 뭘 먹지 못한다고 하면서 내원했습니다. 노인은 사실은 병들이 오면은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환자는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던 위장병이 비교적 빠른 효과가 나타나서 더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 마른 체질을 가진 위장 질환 환자, 장기간 고통을 받으신 것 같은데 환자의 위장 상태는 어떠셨나요? 네, 이분은 뭘 먹기만 하면 소화가 안 되면서 위장 부위가 뻐근하게 아픈 게 주된 증상입니다. 꾀병 같기도 하고 아주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수십 년 됐다고 했는데요. 건강검진상에 위벽이 얇아졌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만 짠 것을 들거나 매운 김치 이런 것을 먹으면 불편해서 못 드신다고 상당히 오래됐다고 고통스러워 하였습니다. 네, 이 김치도 못 드실 정도로 안 좋은 상태인데다가 네. 수십 년 된 위장병이 그렇게 빨리 치료가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저도 처음엔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분이 70대 후반의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의학적으로 얇아진 위점막을 재생시켜야 결국 병이 낫는 건데 노인은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게 보통이죠. 더군다나 수십 년간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빠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이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거잖아요. 네. 이 체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 생긴 모습이 어떠셨나요? 네, 한의학에서 이제 체질 이렇게 하는데 체질 그러면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는 생긴 모습에 따른 키나 체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남자인데도 162에 48kg뿐이 안 나왔습니다. 상당히 마른 체질이죠. 그리고 계속 지금도 조금씩 줄어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했습니다. 좀 살 좀 쪘으면 좋겠는데 위장이 안 좋아서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72연세의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증상입니다. 게다가 눈 주변이 쑥 들어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이 눈 주변이 쑥 들어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눈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비위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장병을 오래 앓는데 눈이 쑥 들어갔다. 이건 굉장히 사실은 좋지 않게 의사에 써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혈이 영화를 못 누린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혈이 부족하다. 몸이 차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위장병이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쑥 들어간 것은 위장병이 어려서부터 오래됐기 때문에 눈이 쑥 들어간 걸로 본 것입니다. 네, 그럼 이 환자가 호소하는 다른 증상도 있었을까요? 네, 이 환자는 위가 약해서 제대로 먹지 못할 뿐 아니라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또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조금만 찬바람이 불면 재채기 콧물이 나고 목에 가래가 자주 끼면서 눈도 녹내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손발도 찼는데 다행히 대소변은 정상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몸이 차고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진 상태인 것이죠.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으셨는데 그럼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네, 이분이 못 먹으면서 점점 마른다는 점, 말라간다는 것은 한의학에서 음혈이 부족돼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벽이 얇아진다고 하는 것은 음혈 부족으로 몸이 말라가면서 위장까지 말라 들어가는 그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장의 진액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위음허탕이라는 처방을 했습니다. 이 위음허탕은 위장 점막이 얇아지거나 예민해질 때 쓰는 처방으로 사삼, 옥죽, 석곡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입니다. 네. 이런 약을 중심으로 체질에 맞게 더 가감을 해서 투여를 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치료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실 이 약에는 소화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위장이 나쁜데도 소화제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음혈을 돋구는 약들입니다. 말라 들어간 위장에 진액을 쳐줘서 위장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약재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묘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위장약이 안 들어가 있는데도 위가 좋아지는 것이죠. 이분이 이 약을 한 제 한 제 드시면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었는데요. 이분 말씀이 소화가 점점 편안해지고 몸이 든든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위가 좋아지니 면역력이 올라가고 비염 증상도 줄어들고 진액이 보충되니까 눈도 편안해지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몸무게가 계속 빠지는 중이라서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가족들까지 걱정이 많았는데 몸이 좋아지면서 몸무게까지 약간 늘어가는 추세가 돼서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 굉장히 만족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 70세라는 고령의 나이뿐 아니라 한의학의 중요한 핵심인 체질을 파악해서 박사님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해주셨기에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이 때문에 또는 나는 원래 이런 체질이야 라면서 고통을 참고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한방 진료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조성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공유해드리고 생긴 대로 건강법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도 말끔하게 해결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분당에서 사연을 주셨어요. 정하연님의 건강 고민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6살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아이가 자꾸 한숨을 쉬는데요. 보통 한숨이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거나 답답할 때 한숨을 쉬지 않나요? 근데 저는 아이한테 스트레스도 안 주고 아이도 딱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도 없습니다. 주변이나 가정 환경도 상당히 편안한 상태인데 자꾸 한숨을 쉬는 게 이상해서요. 혹시나 호흡기나 심장 이상이 있나 해서 병원에 가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 박사님께서 좀 풀어주세요 하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만 한숨을 쉬는 아이. 저라도 우선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궁금증 좀 네. 풀어주시죠. 대개 이제 한숨을 쉰다는 것은 기의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배를 기의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가슴을 기의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가 나온 사람들 보면 이렇게 호흡이 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가슴이 답답해도 이게 호흡이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대개 살집이 있거나 피부가 하얀 사람 또는 눈썹이 진한 사람. 눈썹이 진한 사람은 다혈속입니다. 눈썹이 진함 한번 보세요. 자기가 눈썹이 진한가? 다혈속이에요. 다혈하고 소기야. 다혈이라는 건 열심히 하고 싶은데 기가 부족해. 그럼 어때요? 한숨을 쉬죠. 그러면 그때 아이들의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게 얼굴에서 땀이 많이 납니다. 조금만 뛰면 얼굴, 머리에서 땀이 납니다. 두 번째로 키는 안 크면서 자꾸 살이 찌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큰 문제가 대변을 속옷에 조금씩 묻힙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애들이 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바로 한숨을 쉬는 겁니다. 아이들은 고민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어른하고 다릅니다. 기가 부족돼서 기를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피부가 하얀 아이들 또는 눈썹이 진한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방치료로 가능하니까 한방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정하연님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오늘은 마른 체질의 위장병이란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은 다음 시간 더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